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전해드린 게 아니라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에서 29세 응답자 중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2.5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미혼 여성의 출산에는 각종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비혼 출산아가 무사히 태어나고 또 차별 없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은 울산 미혼모 현황과 출산 관련 지원책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호철 울산시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 그리고 김미영 물프레 시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혼 가족 또 미혼모 이야기 나누기 위해 두 분을 모셨는데요. 법률상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비혼 출생이라고 하죠. 이 비혼 출생 여러 번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활발히 좀 논의가 시작된 지점을 찾아보자면 지난 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하는 방법을 택했을 때 같습니다. 많은 관심이 좀 모였지요. 또 최근에는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심이 뜨겁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계기로 이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분위기를 좀 느끼고 계십니까? 예,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이런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강해서 예. 미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정우성 씨나 사유리 씨 등의 연예인 이슈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분위기가 있는 걸 보면 예.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연예인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비혼 출산을 하더라도 방송에 나온 것처럼 소위 쉽게 말해서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저희가 TV에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요. 자, 오늘 김미영 물프레 시설장님과도 함께 하고 있는데 물프레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네. 예. 미혼모의 집 물프레는 사회복지법인 물프레 복지재단에서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출산 지원 시설입니다. 네. 입소 대상은 현재 혼인 중이 아니시거나 혼인 중이시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위기 상황의 여성 중에 임신을 하셨거나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한 출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양육 지원과 더불어서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예인 이야기를 좀 먼저 꺼냈지만 오늘 좀 주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나 가정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 그런 지원책들이 좀 얼마나 마련이 돼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전국 미혼모 수를 좀 살펴보면 과장님 얼마나 될까요? 예, 2023년도 기준으로 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혼모 수는 약 1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그게 연도별로를 한번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약 2만 4천 명, 2020년도에는 약 2만 명, 2023년도에는 약 1만 9천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소폭 감소 추세에 소폭 감소 있습니다. 추세.
예. 이는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와 음. 조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40대가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50대 이상의 11.5%, 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5.5% 정도 이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세 이하도 5.5% 예. 미혼모 비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 2만 명 가까이 전국에 미혼모가 계신 건데 울산 지역 한정하면 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울산 뭐 네. 전국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인데 울산은 또 어떨까요? 예. 울산 지역의 미혼모 수는 이것도 2023년도 기준으로 작년 봤을 기준으로. 때 350명입니다. 음. 전국 미혼모 수의 한 1.7%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세종특별시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미혼모 수가 적습니다. 예. 이것도 연도별로 한번 보면은 2015년도에 412명, 2020년도에 364명, 예. 그 2023년도에 350명. 울산 또한 약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미혼모 수의 1.7% 울산 지역 미혼모 수입니다. 작년 기준. 우리 시설장님은 이제 직접 미혼모를 만나서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주고 계신데 오늘 사실은 뭐 미혼모 분들이 다 이렇다 일반화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일부의 사례를 아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만나보신 미혼모 분들 생활에 있어서 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미혼모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예. 미혼 한부모는 홀로 양육과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주 5일, 일일 8시간의 근무 조건의 직업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장시간 근무 조건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녀가 방치되거나 아니면 아이 돌봄비의 부담으로 장기 근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많고 이로 인해 저소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편견 그리고 차별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인 시선이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과정에서도 마이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지 체계가 없는 미혼 한부모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2배, 3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거 상관없이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도 네네.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 뒤에 말씀해 주신 것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미혼모 현황 좀 살펴봤고요. 다음 넘어가서 또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신호철 울산시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 김미영 물풀의 시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미혼모들의 어려운 현실 다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앞서 뭐 연예인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우며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출산 육아 관련 정부 정책이 이 혼인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출산 육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은 혼인 여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요 지원 사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예컨대 첫째 아동을 낳았을 때 200만 원 지원하고 둘째 이상 아동을 낳았을 때 3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산후조리비, 예. 그다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비 등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1,900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의 경우에는 예. 아동 양육비, 자녀의 학용품비, 가계 지원비 등을 또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 한편 내년에는 아동 양육비 지원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23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갖다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정부 지원 말씀해 주신 네, 거고 예, 이게 예. 지자체마다 또 지원되는 뭐 출산 양육 수당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예, 모두 상관없습니다. 지급된다. 예, 라는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여름부터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울산은 이 미혼모의 집 물풀에에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법 제정 배경과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예, 시설장님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특별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이 제정된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23년도 그 작년이죠. 수원에서 이제 사망한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출산 통보제가 이제 시행되었고 출산 통보제가 시행되면서 신분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보호 출산 제도가 함께 이래 시행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잘 보호하고 양육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위기 임산부라는 것인데 그럼 위기 임산부는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위기 임산부 기준은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예. 임신 중 여성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뭐 경제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뭐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도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아까 뭐 24세 이하의 청소년들 사이 안에서도 네. 비혼 출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도움을 내 신분을 노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놓인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 안에서 좀 보장받을 수 없는가 이런 데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설장님? 네. 그렇죠. 위기 임산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의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나면 예.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1308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그 위치 기반하여서 가장 가까운 상담소와 연결하여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24시간 가능하고 신분 노출 등의 우려가 없는 비밀 상담입니다. 예. 그리고 전화 상담 외에도 1308 카카오 채널과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뭐 이름이 뭔지 주민번호가 뭔지 전혀 안 물어보고 네네.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는 네네네. 거네요. 1308 네. 상담 전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전화를 하면. 네. 예. 그 1308로 전화하시면 일단 전문 상담원이 위기 임신으로 인한 고민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출산과 양육 지원에 대한 상담은 물론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자원 연계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출산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예. 130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진심을 다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제도네요. 좋은 제도고요.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 미혼모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어떤 상담을 좀 주로 해주시는지 그걸 좀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법 시행 이후 19분의 위기임산부와 상담을 진행하였고요. 예. 그 19분이 1회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125건의 상담을 통해서 출산, 육아,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현장 지원, 그다음에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면 임신 32주 차의 임산부로 저희 출산과 아동 보호에 대해 상담 중이었던 위기 임산부가 휴일 오전에 이제 배가 아프다고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긴급 출산의 징후로 판단을 하고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안전하게 출산을 하였지만 아이는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지지체제가 없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분이라 예. 지역 상담기관 상담사가 긴급 현장 지원을 통해서 병원 행정 업무 지원, 입원 수속, 필요 물품 지원 등을 진행하였고 병원비 부담의 문제를 병원과 지자체와 함께 연계해서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308 전화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를 알아보세요. 전화 상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긴급 현장 지원, 그러니까 병원을 동행해 주셨다는 거네요. 네. 그런 업무도 주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이게 예. 위기임산부의 경우는 병원을 한 번도 방문 안 하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하시는 처음 분들도 가면 있고. 참 무섭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 방문은 저희 상담사가 함께 동행을 예.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드리고 어떻게 예. 하는지 설명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같은 역할을 네. 때로는 해준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출산을 처음 겪는 사람들, 뭐 저도 우리 아내가 출산을 경험했지만 처음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동행하면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었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생겼어요. 생겨서 19분이나 되는 분들이 여러 번의 100번이 넘는 상담을 통해서 출산 양육에 대한 현장 지원 또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 제도가 그럼 생기기 전에는 그럼 과연 어떠했는가 이게 좀 궁금해지고 제도가 생기고 나서 많은 것들이 좀 변화했을 것 같아요. 현장의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 같은 물프레 같은 출산 지원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전국에 26개소가 있고요. 기존에는 저희 시설에 입소해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또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았긴 하지만 예. 이 지원 대상자가 시설 입소자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밖에 있는 위기 임산부들은 사각지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었고 예. 또 그들은 본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발굴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전국에 16개의 위기 임산부 지원 상담 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임산부라면 누구나 어느 때나 그들이 원하는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시설장님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사실을 드리려면 아까 뭐 병원비 부담의 문제를 병원과 지자체와 함께 뭐 해결했던 사례도 있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궁금해요. 이게 결국에는 예산이 필요하고 네. 돈이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네. 예산의 문제는 이제 정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분들이 저희가 찾으면 각각 지자체나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긴급 생계비라든지 긴급 의료비라든지 이런 네. 비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병원비 문제라든지 이걸 해결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각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단체 이런 곳에서도 이 긴급한 분들을 돕기 위한
자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자원을 연계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고, 예. 자원을 찾다 보면 자원이 또 찾아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자원이 충분히 있는데 네. 뭐 충분히는 않더라도 네, 있긴 충분히 있는데 있긴 않습니다. 네, 네. 정보가 부족해서 네, 네. 우리 미혼모 분들이 잘 몰라서 그걸 네. 못 받으실 때 네, 네. 연결을 좀 시켜주신다.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참 미혼모들에게 당황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우리 분들에게 꾸준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 차원의 어떤 미혼모 지원책 어떤 게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된 지가 6개월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는 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08 상담 전화로 통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고요. 예. 향후 미혼모의 이 현황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예. 국가 주요 정책의 일환인 인구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가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것까지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만 진짜 우리나라가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가정을 좀 인정해 주는 것을 논의해 볼 때가 또 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또 시사 진단에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지설장님 생각하시기에 미혼모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 네, 자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미혼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모든 미혼 한부모 정책의 핵심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미혼 한부모가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한부모를 위한 유연한 노동 시간과 육아가 가능한 근로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고요. 일하는 미혼 한부모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수급비 삭감 등의 지원 중단 없이 지원을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혼 한부모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부모 시설 퇴소자 자립 적자금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향후에도 미혼 한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공적인 자립은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미혼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뭐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장님, 울산 지역 미혼모 비혼 가족을 위해 비롯해서 시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하십시오. 예.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가족 행태의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현대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혼 한부모는 생명을 지킨 용감한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관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호철 울산시 여성가족 청소년 과장, 또 김미영 물프레 시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률혼 중심 제도 속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혼 출산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으실 겁니다. 이 한국의 민구 위기를 비롯해서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 제도적 지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